안녕하십니까. 애당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24페이지 왕복동식 압축기의 부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실린더죠, 실린더. 자, 갈로 1에서 실린더 나옵니다. 요 녀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피스톤 본체로 돼 있잖아요. 그냥 본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그려드리는 압축기 그림이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통이 뭐다? 아, 실린더구나, 실린더. 요 케이스, 이 전체 케이스가 뭐예요? 실린더라는 거예요. 즉 본체, 요 전체 요 케이싱을 실린더라고 하고, 다른 말로 피스톤의 본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피스톤도 들었을 거고요. 피스톤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라던가 아니면은 크랭크 축, 요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실린더 해가지고, 실린더는 특수 주처를 사용하여 만든 원통형 용기로, 자, 용기죠, 용기. 요거 실린더 빼고는 지워버릴게요. 자, 요 그냥 용기, 압축 용기, 그 원통형 용기로 압축기의 중요 부위이며 실린더의 앞 배치 모양에 따라 E형 세워져 있는 거, 횡형 눕혀져 있는 거, V형 뒤통수 2개, V형이 요거였죠. 요렇게 생긴 거 V형. 그리고 W형이 뭐였어요? W형은 요렇게 있으면 1개, 2개, 3개 요렇게 돼 있는 게 W형이었다. 근데 3개만 쓰지 않는다. 홀수니까 6개 쓰죠. 요거를 2세트 해가지고 요런 거를 W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E형, 횡형, V형, W 등으로 나뉘고, 이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통해 압축을 하게 된다. 해서 갈로 안에 줄 거 주세요. 수압 시험 압력은 30kg/제곱c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요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압 테스트를 해서 통과한 녀석만 어떻게 실제로 압축기로 사용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실린더의 설치 위치 있는데,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E형 저속의 경우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가 동일 주물로 제작된다. 즉 밀폐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속당 2통의 경우 실린더는 단독 주물이며 실린더 라이너를 사용하여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이 된다. 이건 뭐예요? 반밀폐형.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실린더와 피스톤의 간격, 요건 넘어갑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줄 거 주세요. 실린더 내벽은 연마사상을 한다. 연마사상. 옆에 보시면은 갈아서 매끈하게 만든다. 연마사상. 어디? 실린더 외벽이라 하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안에 요런 외면들을 다 어떻게 연마사상한다. 연마사상이 뭐다? 책에 나오죠. 갈아서 매끈매끈하게 만든다. 왜? 여기는 피스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스톤이 들어가서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매끈매끈하게 해줘야지 요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연마사상한다, 요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연마 방식은 호닝, 보닝, 피니싱이 있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12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25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통극에서 나와요. 통극이 클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통극이라는 거는 요거 세로 좀 그릴게요. 자, 실린더가 요렇게 있고, 압축기 실린더, 그리고 안에 피스톤이 들었어요. 피스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피스톤을 최상사점까지 밀어 올렸어. 그래서 압축을 할 때죠.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요 올라갔을 때 최한 땅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올라갔을 때 압축 효율이 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최대로 올렸을 때 실린더의 외벽하고 닿아요, 안 닿아요? 당연히 안 닿아야 되죠. 닿으면 어떻게 돼? 실린더 외벽 금방 깨지겠죠. 땅땅땅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간을 두잖아요, 공간. 요런, 옆에도 요런 공간을 둘 거고, 옆에도 공간 안 두면 어떻게 돼? 마찰에 의해서 요 외벽이 파손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그 통극을 뭐라 하냐면은 탑 클리어런스. 그리고 좌우측 옆에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게 사이드 클리어런스. 자, 요렇게 어느 정도의 공간을 유지해 줘야지만 요 실린더가 보호가 되겠죠.
실린더에 마찰이 가지도 않고 실린더에 충격이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톱 클리어런스라든가 사이드 클리어런스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 톱 클리어런스나 사이드 클리어런스가 크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냉매가 10이 들어와서 10을 다 압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즉 끝까지 다 올리면은 100% 압축이 가능한데 요 공간 때문에 어떻게 된다? 냉매를 100% 압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최저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말은 클리어런스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클리어런스는 당연히 작을수록 효율이 좋겠죠. 최저 효율이 큰 거죠.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냉매량이 느는 거니까. 그러므로 요 클리어런스가 증가하면은 좋은 영향이에요, 악영향이에요? 당연히 클리어런스가 클 경우에는 악영향이 되는 거야. 악영향. 왜? 최저 효율이 감소하잖아요. 냉매가 들어왔을 때 100%쫙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존재하는 냉매는 압축하지 못하고 재팽창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책에 돌아가가지고 동그라미 4번에 통극이 클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 자, 통극이 클 때, 요 클리어런스가 클 때 악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실린더가 과열되고, 그렇죠. 실린더 과열되겠죠. 재팽창되니까 토출가스 온도 상승, 오일의 열화탄화, 그리고 최저 효율 감소, 냉동 능력이 감소된다. 이거 냉동기에 나오는 악영향이잖아요. 냉동기에 나오는 악영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압축비 상승, 그리고 토출가스 온도 상승, 온도 올라가니까 윤활유 탄화 열화돼서 그 찌끄러기들이 요 외면에 붙죠. 외면에 붙으면은 장치를 고장내거나 최저 효율을 떨어뜨리니까 냉동 효율이 감소된다. 그래서 요 악영향이 나오는 거죠. 요 통극이 클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문제에 간혹 나옵니다. 그냥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어런스라는 거는 작을수록 좋다. 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은 압축기가 파손되니까 요 개념만 딱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실린더 라이너 해가지고 나옵니다. 실린더 라이너란 줄 거 주세요. 실린더 외벽이 마모했을 때 용이하게 교환하기 위하여 실린더 내에 삽입하는 원통형 부품을 말한다. 자,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실린더가 본체였고요. 실린더 라이너 라는 게 나왔죠. 자, 요게 2번인가요? 그렇죠. 갈로 2번에서 실린더가 요렇게 있고요. 피스톤이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피스톤이 들어가요. 그 실린더 라이너라는 거는 여기 피스톤과 실린더 외벽 사이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동그란 원통이에요. 원통. 근데 이 동그란 원통을 왜 설치해 주느냐?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왜 설치해 주느냐? 피스톤이 계속 왕복 운동한단 말이에요. 왕복 운동하는데 사실상 클리어런스가 존재한다 해도 외벽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고속고압으로 왕복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라이너를 설치해 줌으로써 어떻게? 그 마찰부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즉 이게 피스톤의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수 있는 라인을 잡아준다 해가지고 실린더 라이너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동그란 원통으로 생겼어요. 원통으로. 그리고 안쪽에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실제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스톤은 밑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라이너가 잡아줌으로써 실린더 외벽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죠? 줄 꺼놓은 거 다시 읽어보면 실린더 내벽이 마모했을 때 용이하게 교환하기 위해 실린더 내에 삽입하는 원통형 부품을 말한다. 그래서 이 녀석은 마모돼도 돼요. 요 실린더 라이너는 마모하면 어떻게? 요놈 잡아 빼고 그 다음 새 거 갖다 탁 끼우면 됩니다. 요게 마모됐다. 내가 쓰던 라이너가 마모됐다. 그럼 얘만 빼고 다시 딱 꽂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라이너만 교체해주면 되는 거고, 실제 피스톤하고 실린더는 어떻게? 크게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반밀폐형이 사용을 하겠죠. 밀폐형은 개봉이 안 되니까. 반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이 뭐예요? 고속다기통형, 기통이 많을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속다기통, 기통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가 고장나면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실린더 라이너고 그림에 잘 나와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피스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스톤 뭐예요? 계속 제가 그려드리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요거 빨간 거, 요게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뭐다? 실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압축을 하는 녀석이잖아요. 실제 압축을 행하는 녀석. 그래서 요게 피스톤이죠, 피스톤.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여기 안에 네모나게 제가 그려드리는. 단면은 네모난데 실제로는 요렇게 생겼어요. 라이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대신에 조금 작게 생겼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실린더 내의 내벽에 밀착해 왕복 운동하면서 줄 것입니다. 가스를 직접 압축시켜 압력을 증가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압축을 하는 녀석, 피스톤. 그래서 요 피스톤을 운동시켜주기 위해서는 피스톤이 왕복운동, 상하로 왕복운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터라는 녀석은 계속 회전 운동만 하잖아요. 계속 돌아만 가는데, 그럼 요 녀석들을, 요 피스톤을 왕복운동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품이 필요하냐라는 거는 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형상에 따른 분류예요. 나머지 부품 하기 전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플러그형, 싱글 트렁크형, 더블 트렁크형 해서 밑에 그림 나오죠. 요 녀석이 이제 생긴 거에 따른 종류예요, 종류. 그냥 한번 보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피스톤 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4 해가지고, 피스톤 링. 자, 피스톤은 피스톤인데, 거기에 링은 왜 설치해줄까? 자, 그러면은, 피스톤 링이라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상부링과 하부링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피스톤은 요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겨서 축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피스톤 링은 상부에 한 개,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한 개,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럼 상부링과 하부링이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피스톤 링과 피스톤은 이렇게 생겼는데, 단면도로 그려보는 거예요. 단면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면, 냉매가 위쪽에서 들어오겠죠. 위쪽에서 들어와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흡입, 여기가 토출. 여기가 흡입, 여기가 토출이라고 했을 때, 피스톤은 어떻게 존재한다, 안에서? 여기 가운데 존재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존재하고, 밑에 축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부 피스톤 링. 요 녀석은 여기 피스톤 상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피스톤 상부에. 이런 식으로 상부 피스톤 링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얘가 상부 피스톤 링. 그리고 밑에 설치되는 건 뭡니까? 요게 하부 피스톤 링. 여기 밑에 설치된 게. 자, 그러면 우선은 상부 피스톤 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서 냉매가 흡입되잖아요. 그럼 냉매라는 녀석은 여기 위에 공간에 존재하겠죠. 여기 위에 공간에 존재하는데, 이 냉매가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여기 밑에 뭐가 존재합니까? 윤활유가 있잖아요. 윤활유. 그래서 윤활유랑 섞이게 되면, 냉매가 내려와가지고 섞이게 되면 그로 인한 전열 방해와 그리고 냉동 효과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냉매라는 거는 윤활유랑 섞여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요 상부 피스톤 링이 냉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압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드 클리어런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잖아요. 피스톤만 있을 때는 여기 간극이라 하죠.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냉매가 내려왔다 섞여서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섞여서 나가면서 윤활유를 머금고 나가니까 오일 해머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전열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상부 피스톤링이 하는 역할은 실제적 압축 역할도 하죠. 위로 밀어 올리면서 압축 역할도 하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흡입할 때는 냉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 상부 피스톤링 같은 경우는 실제적, 냉동기의 실제적 압축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하부 피스톤링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럼 하부 피스톤링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윤활유 면에까지 닿겠죠. 그럼 요 윤활유 면에 닿았다가 요 윤활유를 머금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윤활유가 윤활 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부 피스톤링은 윤활 작용을 돕는다. 요런 개념이에요. 상부 피스톤링은 실제 압축을 하면서 냉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막아준다. 자, 간단하죠?
그러므로 피스톤 링을 설치해준다. 피스톤만 왔다 갔다 하면은 냉매가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지 맘대로 할 거고, 그 윤활 작용도 윤활유를 머금고 올라올 수 있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윤활도 불량해진다. 이렇게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상부 피스톤 링과 하부 피스톤 링을 설치해준다. 자, 그럼 책에 줄 거 넘어가겠습니다. 피스톤 상부와 하부에 설치 줄 거 주시고, 그 다음 뒤에도 쭉 줄 거 주세요. 윤활 작용 및 오일과 냉매와의 혼합 방지 및 냉매가스의 누설을 방지하고, 자, 냉매가스의 누설, 상부 피스톤링이죠. 그 다음 마찰 면적을 작게 하여 기계 효율을 증대시키고, 흡입 행정 시 실린더 벽의 오일을 긁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오일을 물고 내려왔다가 또 윤활 작용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는,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그림 잘 나와있죠. 한 번씩들 보시면 되고. 자, 1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종류 해가지고, 종류로는 압축링, 오일링 해서, 압축링이 뭐예요? 상부 피스톤링이겠죠? 상부 피스톤링이 실제 압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압축링. 그 다음 하부 피스톤링이 뭐예요? 오일링.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윤활 작용을 돕는 하부 피스톤링은 오일링. 압축, 실제 압축 역할을 도와주는 피스톤링은 상부 피스톤링이고 압축링이다. 요런 개념. 읽어보면은 피스톤 상부에 두세 개의 링으로 줄 거 주세요. 냉매의 누설 방지 및 압축을 돕는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 오일링, 피스톤 하부에 한두 개의 링으로 줄 거 주세요. 실린더 벽의 오일을 크랭크 케이스 내로 회수한다. 물고 올라갔다 다시 물고 내려오는 거. 자, 그 밑에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을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 자, 요 피스톤 링 두 개가 어딘가 마모됐어요. 그럼 장치에는 당연히 악영향이 발생하겠죠. 한번 읽어보면은 응축기나 수액기로 오일이 넘어간다. 요 하부 피스톤 링, 상부 피스톤 링 마모가 생겼다. 그러면은 요 틈으로 오일이 넘어가겠죠. 그로 인한 전열 방해, 그리고 오일이 장치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니은의 최적 효율이 감소하며 냉동 능력도 감소한다. 왜? 요 압축링이잖아요. 상부링은 압축링이 파손됐다. 그럼 압축 효율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적 효율 감소, 냉동 능력 감소. 그 다음 밑에 똑같죠? 디귿, 냉동 능력당 동력 소비가 증가한다. 효율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리을, 크랭크 케이스 내의 압력은 상승한다. 실제적으로 압력을 다운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 냉매가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냉매가 빠져나가고 오일에 섞여있기 때문에 전열이 불량하고, 전열이 불량하단 말은 이쪽에 저압측의 증발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크랭크 케이스 내의 압력이 상승한다. 자, 다음 피스톤 핀 봅니다. 5번에 피스톤 핀. 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피스톤과 연결되는 장치들이에요. 피스톤과 연결되는 장치들이고, 자, 그러면 요 크랭크 케이스,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피스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앞에서 했던 그 실린더 라이너라든가 피스톤 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려버리면 장치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요 녀석이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그럼 앞에서 피스톤은 했고, 피스톤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압축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도와주는 게 피스톤 핀인 거고. 그럼 요 피스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요렇게 뭔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축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이게 피스톤이고, 자, 요 녀석이 뭐냐 하면은요, 커넥팅 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연결봉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네요. 연결봉. 자, 왜 연결봉이냐면은 요 밑에, 맨 밑에 있는 거, 요게 크랭크 축이에요. 즉 크랭크 축과 피스톤을 연결해준다라고 해서 커넥팅 로드 또는 연결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크랭크 축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랭크 축은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은 지금 나온 게 피스톤 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커넥팅 로드라는 거는 그냥 요런 짝대기예요, 짝대기. 길다란 짝대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다란 짝대기하고 피스톤을 연결해 주려고 하면은 용접을 할까요? 용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커넥팅 로드는 요 자유자재로 움직여줘야지만 상하 운동이 쉽단 말이에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기우뚱 하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용접할 수 없다. 그렇다 하면은 뭔가가 필요하겠죠. 뭔가 연결해줄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피스톤 핀입니다. 요 커넥팅 노드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여기 안에다가 핀을 하나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핀을 설치해 주는데 요 핀이 뭐다? 피스톤 핀. 자, 요거를 피스톤 핀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냐? 요 단면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려보면요. 자, 요게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자, 요 검은 게 피스톤이고, 이제 연결봉, 커넥팅 로드가 요렇게 올라오겠죠? 커넥팅 로드가 요렇게 올라오는데, 커넥팅 로드라는 건 뭐예요? 그냥 길다란 짝대기잖아요, 짝대기. 요렇게 연결돼가지고, 근데 요 짝대기랑 걸어줄 수 있는 고리, 그게 뭐다? 피스톤 핀. 요렇게 생겼어요. 피스톤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딱 잡아줍니다. 여기서 딱 잡아줘요. 이 파란 게 뭐다? 피스톤 핀. 피스톤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좀 꺼주세요. 피스톤 핀 해가지고 밑에 첫 번째 줄에 피스톤과 연결봉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다예요. 피스톤과 요 검은 피스톤과 요 연결봉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피스톤 핀. 그럼 뭐 나머지 읽어보면 중량 감소를 위해 중공으로 하고 중공부에 윤활유를 공급하여 윤활한다.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 파란색 피스톤 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구멍이 이렇게. 왜? 무게를 감량시키고 그리고 이 연결봉도 그렇고 요 피스톤 핀도 그렇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윤활유가 여기 피스톤 내부로 공급되기 위해서. 윤활유가 공급돼야지 이 피스톤이 마모가 적겠죠. 내부에서 마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요 외면들은 어떻게 피스톤과 피스톤 핀 간의 마찰부니까 여기에 윤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 장치에 윤활을 시켜준다. 요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봉, 커넥팅 로드 해가지고 방금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요 짝대기 요게 뭐다? 커넥팅 로드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상세하게 그려드리자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자, 이번에는 피스톤이 아니고 요게 피스톤 핀입니다. 피스톤 핀에다가 이렇게 커넥팅 로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커넥팅 로드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커넥팅 로드도 여기 안에 구멍이 있어요. 실구멍이라 해서 얇은 구멍이 있는데 요 얇은 구멍으로 어떻게 오일, 윤활유를 공급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멍이 있잖아요. 피스톤 핀에도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구멍, 요 사이에 이제 윤활을 시켜주는 거겠죠. 이렇게 윤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 줄 거 주시고 으로 내부에 유로가 설치되어 크랭크 축으로부터 공급된 윤활유가 피스톤 핀까지 전달되도록 만드는 형태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그려드리면 이제 크랭크 축하고 나옵니다. 밑에 뭐 종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크랭크 축, 크랭크 샤프트로 넘어갈게요. 위에 보시면 연결봉에서는 이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어떻게 한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다.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자, 개방식 압축기라고 예를 들고요. 개방식 압축기다. 개방식 압축기는 어떻게? 모터가 밖에 있죠. 모터가 밖에 있고 충류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뭐냐면 크랭크 축이에요. 아까 전에 동그랗게 그렸던 게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피스톤이 여기에 연결이 딱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연결이 하나 딱 될 거고. 그럼 보세요. 요게 피스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연결봉 또는 커넥팅 로드.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자, 요게 크랭크 축. 자, 그렇다면 요게 축이잖아요, 축. 직결 구동형이에요. 그럼 모터가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요 크랭크 축이 돌죠.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스톤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용어를 정리해 봅시다. 용어를 정리하면 크랭크 축이 요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합니다.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커넥팅 로드가 요 회전 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상하 운동 하겠지. 그럼 상하 운동에 의해서 피스톤이 냉매를 압축 또는 흡입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 밑에 줄 거 주세요. 전동기의 회전 운동을 피스톤으로 전달하는 부품. 어디? 전동기 요 모터의 회전 운동을 피스톤에 전달한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서 전달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요 그림으로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실제 압축하는 게 피스톤이고, 그리고 크랭크 축과 피스톤을 연결해주는 게 커넥팅 로드다. 그리고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을 연결해주는 거, 요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피스톤 핀. 그죠?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해주는 게 피스톤 핀이다. 그리고 크랭크 축이라는 거는 전동기의 회전 운동을 전달한다. 어디에? 커넥팅 로드에. 그 결과적으로 커넥팅 로드가 다시 어디에? 피스톤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요 회전 운동을 피스톤에서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게 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8페이지 매니의 특징 봅니다. 크랭크 축에 대한 특징이에요. 요 기억은 그냥 넘어가고요. 니은에 줄 거 주세요. 전동기의 회전 운동을 연결봉 및 피스톤의 직선 또는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회전 운동을 어떻게? 연결봉 및 피스톤의 직선 운동 또는 왕복 운동. 바꿔주는 거죠. 위아래로 하면은 입형식이고 좌우로 하면은 횡형식인 거고. 그 다음에 종류로는 크랭크형, 편심형, 스카치 요크형 있는데 밑에 그림 잘 나와있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뭡니까? 크랭크형인 거예요. 크랭크형. 자, 그 다음 8번에 봅니다. 갈로 8번. 크랭크 케이스. 자, 크랭크 케이스라는 거는요, 크랭크 축이 들어있는 곳. 어디? 여기 밑에. 요거. 크랭크 케이스가 들어있는 곳. 크랭크 케이스란다. 크랭크 축이 들어있는 곳, 여기 밑에 부분. 이 전체는 실린더고, 여기 밑에 크랭크 축이 들어있는 요 부분을 뭐라 한다? 크랭크 케이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케이스 내에 축과 오일이 들어있고, 줄 거 주세요. 내부의 유면을 감시할 수 있도록 유면계를 설치한다. 자, 요거 고압용일 때는 유압계입니다. 저압용일 때는 중간에 요 볼 수 있는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는데, 고압용일 경우 요 유리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부에다가 유압계, 얘는 사이트 글라스 또는 유면계라고 하죠. 유면계. 그리고 얘는 유압계. 저압일 경우 유면계가 되는 거고, 고압일 경우 유압계가 되는 겁니다. 유압계. 압력을 측정하니까. 자, 그 다음 2번에 줄 거 주시고요. 크랭크 축의 축봉부는 오일실이 설치되어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여기서 축봉부가 어디다? 자, 그림 새로 그릴게요. 자,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개방형 모터는 밖에 있고 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게 크랭크 축,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여기 축봉부, 요 부분이죠. 관통하는 부분. 여기 이렇게 관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관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기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기밀을 막아주는 게 뭐다? 축봉장치잖아요. 축봉장치. 그래서 여기에 오일실을 설치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요 사이에다가
오일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오일실을. 그래서 기미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 다음 3번을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크랭크 케이스 내 압력은 저압이다. 그래서 요 크랭크 축이 들은 곳, 여기가 저압이다. 이 말인 거고, 그리고 요 부분을 뭐라 합니까? 크랭크 케이스. 전체를 실린더. 자, 그 다음에 9번의 축봉장치 볼게요. 축봉장치. 방금 설명드렸던 요 녀석입니다. 개방형 압축기의 크랭크 케이스 내의 압력은 저압 상태이므로, 자, 요거 모터, 개방형. 그 다음에 줄 거 주세요. 크랭크 축이 크랭크 케이스를 관통하는 곳에서 냉매나 오일의 누설 및 공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여기를 막아준다. 여기 저압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빵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공기가 압축기로 유입될 거 아니에요. 공기가 유입되면 공기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냉매는 산이 발생하고, 산이 발생하면 동부착에 의해서 장치는 고장날 수 있다. 그죠? 다 연결됩니다. 자, 그러므로 축봉장치를 설치해준다 해서 밑에 축상형 줄 거 주시고요. 축상형 축봉장치. 자, 읽어봅니다. 축상형은 그랜드 패킹이라고도 하며 스토핑 박스 안에 줄 거 주세요. 패킹을 넣어 이곳에 오일을 공급해 유막을 형성시킨다. 형성시켜 누설을 방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 기동 시 그랜드 패킹 조임 볼트를 약간 풀어주고 정지 시 다시 조여주도록 한다. 결국에는 여기 안에 뭐 패킹을 넣어주는 거예요. 패킹. 가장 흔히 쓰는 게 고무 패킹. 그러므로 어떻게 그랜드 패킹을 사용한다 하면, 아, 고무 패킹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고무 패킹 끼운 상태에서 여기다가 외부에 오일을 공급함으로써 어떻게 더욱더 기미를 유지해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은 패킹, 그랜드 패킹은 패킹과 오일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9페이지에 사용되는 패킹의 종류에서 소프트 패킹만 줄 거 주세요. 고무, 목면, 얀, 성면.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내려갑니다. 소프트 패킹의 특징. 금속 패킹에 비해 유연성이 좋아. 누설 방지, 가스 누설 방지에 좋다. 그래서 얘는 기밀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고무 패킹. 그 다음 마찰 저항이 크다. 수명이 짧고 600rpm 이하에서 사용된다. 그 다음 D에 줄 거 주세요. 암모니아용으로 사용된다. 왜? 프레온은 천연 고무를 부식시키니까. 그래서 요 고무 패킹은 암모니아용이 사용할 수 있구나. 그 다음 밑에 니은 2번에 기계적 축봉장치에서 나옵니다. 일명 활륜식 줄 거 주시고요. 활륜식. 자, 이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주름관이라요, 주름관. 주름관. 기계적으로 어떻게 주름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축봉, 즉, 기미를 유지한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명 활륜식이라고도 하며, 고속 다기통 압축기나 회전수 600rpm 이상의 입형 압축기에 사용된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프레온용으로는 금속 벨로즈식. 주름관이죠. 그 다음 암모니아는 고무 벨로즈식. 왜? 프레온은 천연 고무를 부식시키니까 금속 벨로즈를 사용하는 거고, 암모니아는 고무를 사용한다. 왜? 천연 고무를 부식시키니까. 그래서 인조 고무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밑에 그림 나오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밸브에서 나옵니다. 10번의 밸브. 장치 또는 관내를 유동하는 유체의 출입과 유량을 조절하는 기기로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있다. 이대로 할까요? 자, 피스톤이 여기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고,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가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피스톤이 내려갈 때잖아요. 피스톤이 내려갈 때는 요 흡입 밸브가 열리고 토출 밸브가 닫히고, 그 다음 피스톤이 위로 토출시킬 때는 어떻게? 토출 밸브 열리고 흡입 밸브가 닫히는 식으로 요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존재를 한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왕복동식은 어떻게? 동작이 단속적이다. 왜? 피스톤이 내려가는 행정 딱 한 번, 그 다음에 피스톤이 올라오는 행정 딱 두 번. 그래서 밑에 가서 섰다가 위에 가서 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워낙에 빨리 움직이니까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려가서 서고 올라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운동은 단속적이다. 왕복동식의 피스톤 운동은 단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밸브의 구비 조건 나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밸브들의 구비 조건 한번 읽어보죠. 요거 별표 쳐주세요. 문제 잘 나와요. 작동이 확실하고 경쾌할 것. 즉, 열릴 때 빨리 열리고, 닫힐 때 빨리 닫혀야 된단 말이야. 작동이 확실해. 서서히 열리면 어떻게 돼? 냉매가 들어오기 전에 올라가요, 피스톤. 다 흡입되기 전에 피스톤이 압축을 해버린다고. 그러므로 작동이 경쾌할 것. 빨리 움직일 것. 그 다음, 가스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을 것. 저항이 많아버리면은, 요 틈에 냉매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요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저항이 많다라는 거는 요 흡입 밸브 또는 토출 밸브의 입구가 좁아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좁아지면 어떻게 돼? 교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교축돼 버리면 당연히 그에 따른 악영향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가스 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가스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을 것.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밸브가 닫혔을 때 누설이 없을 것. 이것도 당연한 소리죠. 누설이 있으면 밸브 사용할 수 없지. 그 다음 고온에서 변형이 없을 것. 요거는 고온고압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장치이니까 당연히 고온에서 변형이 없어야 된다. 130페이지에 이제 그 특징이 마저 나오죠. 마모 및 파손에 대한 저항이 크고 흠집이 없을 것. 당연한 소리. 그 다음 밸브의 개폐 시 압력차 및 관성이 적을 것.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죠. 밸브의 개폐 시 압력차 및 간성이 많다라는 거는 밸브 입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밸브가 작동이 경쾌할 거 빨리 탁탁탁탁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밸브의 개폐 시 압력차 및 관성이 생긴다. 여기는 고압인데 여기는 저압이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토출 밸브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죠. 여기가 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인 거예요. 그럼 이게 탁 열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고압의 냉매가 장치를 빵 때려버리죠. 요 배관을 팍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저압측으로 갑자기 팍 공급이 돼버리면. 그러면 장치가 손상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밸브의 개폐 시 압력차 및 관성이 작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밑에 종류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줄만 끊고 넘어갈게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포핏 밸브 버섯 모양 줄 거 주시고요. 동그라미 A에 줄 거 씁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파손이 작다. 그 다음 쭉 밑에 보시면은 F 있죠. 암모니아 입형 저속용 압축기에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 G에 줄 거 주시고, 고속 다기통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플레이트 밸브 줄 거 씁니다. 얇은 원판을 변자의 스프링으로 눌러 놓은 구조이며 중량이 가볍고 움직임이 경쾌하다. 그 다음 A에 줄 거 주시고요. 중량이 작고 경쾌하게 동작하고 밸브 시트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 C에 줄 거 주시고, 고속다기통 압축기의 흡입 및 토출 밸브로 적합하다. 그 다음 D에 줄 거 주시고요. 두께는 1mm 정도로 충격에 약하다. 내구성이 약하다. 워낙에 얇다 보니까 충격에 약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31페이지. 리드 밸브. 요거는 하나만 줄 거 주세요. 직사각형의 리본 모양. 요건 모양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플레이트 밸브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모양만 리본 모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다이어프램 밸브, 그 다음 미음의 와셔 밸브. 다이어프램 밸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와셔 밸브 같은 경우는 맨 뒤쪽에 보시면 카쿨러로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카쿨러로 이용되는 밸브는 와셔 밸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